그러면 3교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이제 그 뼈에 해당하는 그 말리그넌트 튜머 악성 종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콜도마라고 해가지고 콜도마 척삭종 또는 뭐 척색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그 페이탈 그 태아의 이제 뭐 노토콜도라고 해가지고 그 태아 척삭의 잔유 조직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제 악성 종양으로서요 척추에서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을 콜도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사실 뭐 척삭종보다는 밑에 있는 이런 단어가 더 흔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멀티플 다발성 멀티플 마이엘로마라고 해서 골수종, 오마가 이제 종양이었죠. 그래서 마이엘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마이엘로마 하면 골수종인데요. 얘가 다발성으로, 그러니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것을 멀티플 마이엘로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혈구 세포를 만드는 골수에서,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그 롱본 보시면서 그 적골, 그 다음에 이제 황골, 이거 이제 그 적골 세포, 황색 세포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게 골수에서 발생을 해서 뼈를 침범하는 요런 이제 그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발성 골수종도 척추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척추에서만 발생하는 거는 아니고요. 펠비스, 뭐 골반이라든지 립스 갈비뼈라든지 복장뼈, 우리 앞에서 이제 복장뼈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뼈나 넙다리뼈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골반이나 갈비뼈보다는 척추에서 가장 많이 이 다발성 골수종 멀티플 마이엘로마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이브로, 우리 파이브로는 섬유죠. 그래서 파이브로살코마라고 해가지고요. 그 섬유소로부터 발생을 해서 이 섬유 육종 같은 경우는 이제 원발적인 악성 뼈 종양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그 전이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원발적으로 파이브로살코마가 또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칼시노마 같은 경우는 제가 암종 같은 경우는 그 점막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메타스테이틱, 그래서 전이 된 뼈암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스테이틱 칼시노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원발적인 암은 그 프라이머리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이라든지 전립腺, 폐나 신장, 갑상생, 간, 뭐 방광 등 이제 그 여러 이제 다발적인 곳에서 전이가 돼가지고 뼈에 이제 전이 돼서 발생하는 것을 이제 메타스테이틱 이렇게 그 칼시노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멀티플 마이오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렇게 멀티플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뼈 안에 이제 주로 아까 앞에서 나왔다시피 척추에서 많이 이제 침범해가지고 이제 그 종양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 그림을 보면 좀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검은 이렇게 멀티플하게 이제 주로 이제 척추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랙처, 골절.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플렉처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고 앞에서 우리 그 약어에서 FX 그래서 이 F가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대문자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플렉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약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뼈 골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한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뼈가 이제 뭐 부분적으로 이제 그 골절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부러져서 뭐 이렇게 뭐 복합골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그 발생을 시키는 다양한 골절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골절은 여기 보시면 트라우마틱
예, 그래서 우리 보통 골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트라우마틱 프랙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큰 외부 압력, 외력이 일시에 강해져, 뭐 이렇게 넘어지신다던가 누가 와서 부딪힌다던가 이래가지고 갑자기 큰 외력이 가해지면 뼈가 이제 부러지는 이런 것들을 외상성 골절, 트라우마틱 프랙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인 가압에 의한 경우, 그래서 이제 뭐 이 만성적으로 계속, 예, 같은 부위에 가압이 계속 있을 때 지속적인 골절, 지속 골절 또는 피로 골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뼈 안에 있는 조직이 침범이 되면서 생기는 골절을 병적 골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피로 골절이라던가 병적 골절 같은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골절은 아니고, 이제 만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프랙처 골절하면 트라우마틱 프랙처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자, 그리고 이 프랙처 골절을 조금 구분을 이제 해놨는데요. 이제 폐쇄 골절이냐, 개방 골절이냐, 단순 골절이냐, 복합 골절이냐 라고 해가지고 뭐 그 클로스드 프랙처의 심플 프랙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클로스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폐쇄된,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가 터지지 않은, 그러니까 거의 뭐 심플 프랙처겠죠. 그래서 이제 외상이 없는 요런 그 골절을 클로스드 심플 프랙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픈 프랙처, 오픈됐대요. 개방이 됐대요. 그래서 골절 부분이 피부라든지 점막을 손상시켜 가지고 외부와 통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뭐 부러졌는데 뼈가 뭐 이렇게 피부를 뭐 이렇게 뻗어 나와서 이렇게 밖에서 이제 그 뼈를 볼 수 있는 이런 경우를 이제 그 오픈 프랙처 또는 컴파운드 복합 골절이라고 해서 뼈가 부러져서 외상이 있는 상태를 이제 컴파운드 프랙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프랙처 같은 경우는, 네, 얘하고 얘가 짝꿍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얘하고 얘가 또 이제 같이, 네,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폐쇄됐냐, 개방됐느냐, 또는 단순히 그냥 뼈가 뭐 금이 갔냐. 왜 우리 그 단순골절 같은 경우는 뼈에 금이 갔대라는 말을 또 많이 쓰기는 해요. 그 뼈의 모양이 변함이 없이 이제 그냥 뼈만 이제 골절된 것을 이제 뭐 심플 프랙처, 아니면 뼈가 드러난 이런 경우는 컴파운드 프랙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하지는 않지만 병적 골절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뼈의 질병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뼈가 이제 종양이 있거나 말레이시아 연화증이 됐거나 마이엘라이티스 골수염이 있거나 오스테오포로시스 골엉성증,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이제 뭐 골다공증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채기 하면서도 뼈가 부러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패솔로직, 예, 패솔로지 병적으로 프랙처, 골절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패솔로직 프랙처라는 것도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콜리스 프랙처가 있고요. 스미스 프랙처가 있거든요. 예. 네, 이 콜리스 프랙처 같은 경우는 레디우스, 네, 요골이죠. 노뼈 하단에 골절이 된 것을, 그래서 이 손목의 그 손목 관절의 2.5cm 사이, 그러니까 요골 끝, 그러니까 요골과 이제 그 손뼈 사이에 이제 그 끝부분 쪽에 골절이 돼가지고 이 손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도는 이런 골절을 이제 뭐 그 콜리스 프랙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레디우스 노뼈 요골에 이제 골절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미스 골절 같은 경우는 역콜리스 골절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레디우스 그 요 골 아래게 골절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
그러니까 구부러지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미스 프랙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콜리스 프랙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골절이 돼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손이 도느냐 아니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프랙처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트 골절이라고 해가지고요. 포트 프랙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피블라, 비골, 종아리뼈 하단에 골절이 되면 이것을, 여기 이제 부러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티비아가 아니라 피블라 쪽, 종아리뼈 쪽의 아래쪽에 골절이 되는 이런 질병을 포트 골절, 포트 프랙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골절의 유형을 보시면, 네, 이제 손목 골절에서 여기 레디오스, 레디오스 해가지고 콜리스 골절이냐 스미스 골절이냐 이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척추골 골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정상적인 척추골에서 쐐기 형태로 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오목 형태로 되느냐, 이렇게 눌렸거나 이제 부서진 형태로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 눌렸거나 부서진 형태 같은 경우는 앞뒤 중간 부분 모두에서 뼈가 좀 빠져나가서 생기는 요런, 그러니까 요 정상적인 척추골에서 굉장히 많이 좀 모양이 야삭해졌잖아요. 그래서 척추골 골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그 고관절 골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대퇴골 골절, 그래서 피모 여기 넥 쪽에 헤드하고 요 이제 구분되는 요 넥 쪽에 골절이 되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주저앉으면서 그래서 이제 낙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또 발생하는 게 요 대퇴골 골절, 그래서 피모 프랙처 요 넥 쪽에 이제 골절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솔로지컬 그 프랙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적으로 이런 변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골절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 골절, 잘 보실 수가 없고 나선형 골절이 있는데요. 나선형 골절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빗골절이라고 해서 경사골절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 프랙처된 그 좀 모양이 깨끗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많이 하는 게 앞에서 배웠죠? 클로스드 프랙처냐 오픈 프랙처냐, 그래서 이렇게 금이 간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느냐 아니면 얘가 이렇게 금이 가서 뼈가 튀어나온 개방 골절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로 골절이 있고 나선형 골절이 있는 반면에 가로 골절, 그래서 그 골절의 모양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요 손목 골절 같은 경우는 이제 레디오스냐 얼라냐, 거의 대부분은 이제 레디오스에서 골절이 돼서 이제 콜리스냐 아니면 역콜리스냐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역콜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미스 골절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뼈의 변형을 살펴볼게요. 변형 같은 경우 보시면은 A가 들어가면 뭐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 콘드로플라시아라고 해가지고요. 요 콘드로가 이제 그 연골이었었잖아요. 플라시아 뭐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플라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앞에 A자가 붙었으니까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두아피즘 난장이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연골이 발생하지 않은, 그래서 성장판 발육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뼈가 선천적으로 형성이 되지, 연골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이제 발생하는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 그 좀 드와이즘
드와피즘 같은 경우 그게 뭐 소인증 같은 경우 보시면 주변에서 혹시 우리 학생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걸음걸이가 걸음걸이가 좀 우리 보통 정상적인 성장을 한 사람들하고 걸음걸이가 조금 달라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연골이 제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또 그런 이제 걸음걸이가 다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반증, 외반증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콜사 발하냐, 콜사 발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컨제니탈은 우리 선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컨제니탈 콜사 발하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내반. 그래서 여기 그림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이렇게 이제 관절 부분에 이게 정상적인 관절의 각도인데 이게 이제 발화 같은 경우 콜사 발화 같은 경우는 내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발가 코사 발가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정도 이렇게 굽어져야 되는데 이거보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반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콜사 발하하고 콜사 발가 같은 경우는 이 엉덩이 뼈가 선천적으로 이제 컨제니탈 선천적으로 좀 안쪽으로 굽었냐 바깥쪽으로 굽었냐에 따라 가지고 좀 뭐 이렇게 콜사 발하 또는 콜사 발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갖고 우리 뭐 안굽이, 박굽이 뭐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골반 그 각도가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120도인데요. 이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연골 무형성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좀 모양 자체가 좀 외소증이신 난쟁이증인 요 드와피즘 같은 이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머리는 크죠? 네. 그래서 이제 머리는 조금 크고 정상적인 사이즈보다는 팔도 짧고 다리도 짧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팔 다리가 짧고 걸음걸이가 좀 다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형에서 보시면 우리 뼈에서 보시면 이제 그 사지에서 팔 다리 중에 멜리아에서 이제 어멜리아라고 해갖고 사지 결손증, 팔 다리 없음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끔씩 뭐 TV 같은 데서 보잖아요. 그래서 사지 결손증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뭐 이렇게 뭐 열심히 살아서 어떤 뭐 이렇게 뭐 책도 내고요, 그죠? TV에도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오체 무슨 만족? 그래서 일본의 그 뭐 사람이 또 쓴 책도 있기는 했었죠. 그런 것들을 사지 결손증 A자를 붙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씬이라는 단어는 이제 합쳐진 것을 씬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씬 닥틸리라고 해가지고 닥틸리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이 붙었다. 씬 붙었다. 그래서 합지증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씬 닥틸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폴리는 많다잖아요. 그래서 폴리닥틸리라고 하면은 다지증. 그래서 우리 손가락, 발가락은 기본적으로 5개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요런 손가락, 발가락.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가락이 이렇게 6개. 그래서 다지증, 폴리닥틸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나 비피다라고 해가지고 척추 갈림증이 있거든요. 스파이나 비피다 또는 이제 뭐 여기 보시면 레이키스키시스라고 해가지고 레이키스키시스라고 해가지고 척추가 이렇게 이분 척추가 2개로 갈라진 요 상태. 그래서 이 척추 갈림증 스파이나 비피다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가 갈리면서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그 꼬리뼈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보면 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신성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질병인 거죠. 척추가 갈려져서. 예. 그래서 이분 척추, 스파이나 비피다 또는 그 레이키스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텔레피스. 텔레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이 선천적으로 이제 변형이 된. 그래서 우리 뭐 평발은 그래서 이제 폴트 풋이라고 해가지고 평평발 아니들 이제 있죠. 뭐 그래서 뭐 평발은 뭐 군대도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폴트 풋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천적인 거니까요. 그 다음에 클로풋 같은 경우는 오목발.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폴트 풋, 크로우 풋 이렇게 해가지고 평평발이냐 오목발이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무지외반증이라고 해서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밖으로 외반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할록스 벨거스라고 해가지고 무지외반증. 그래서 이 무지외반증에 대한 뭐 이렇게 보조도구라든지 뭐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매스컴 같은 데서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반슬이라고 해서 박구비 무릎이라고 해서 제뉴발굼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평평발이냐 오목발이냐 뭐 무지외반증이냐 이제 그 무릎이 이제 밖으로 이제 이렇게 외반돼 있느냐 뭐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텔레피스라고 이 텔레피스는 이제 전체적인 발의 선천적인 변형을 얘기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질환으로는요, 예, 앞에서 얘기했던 거, 예,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은 경우는 포로시스, 오스테오, 그 다음에 구멍, 포로시스, 그래서 골다공증 또는 뼈 엉성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뼈 속이 막 치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뼈에 빈 공간이 생기는 이런 질병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폐경기 이후에 여자분들이 많이 또 호발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골다공증 때문에 요통, 이제 백페인, 로우 백페인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플렉처, 골절이 또 발생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뼈 연골증 또는 뼈 끝에 특발성 무혈성 괴사라고 해갖고 좀 길죠. 예, 그래서 오스테오콘드로시스라는 단어도 하고 또 염증을 이제 얘기를 해서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디오패틱 특발성, 이디오패틱 특발성 어베스큘라, 그래서 무혈성 네크로시스, 괴사인데 에피피시스, 뼈 끝에 이제 골단에 발생하는 요런 이제 그 질병.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길어도 이디오패틱 특발성이다. 어바스큘라, 뭐 에이바스큘라, 그래서 이제 그 혈성이 없다. 네크로시스, 우리 괴사됐다. 에피피시스, 뼈 끝이다. 뭐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하나씩 읽어보면 어느 부위를 얘기를 하는지를 또 우리가 이제 좀 유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뼈 연골증 같은 경우는 이제 끝 연골에 이제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뼈 끝이 생기는 건데 뼈 끝에 이제 그 혈이 없는, 출혈이 없는 이런 이제 괴사가 생기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성장기 남자아이한테 많이 생긴다. 예. 그리고 이제 미세하고 자주 반복되는 외상에 의해서,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많이 뭐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외상에 의해서 뼈 끝이 이제 뭐 금이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이런 증상들이 이런 이제 그 질환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뭐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막 이런 것들이 막 뛰어놀고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은 넘어지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또 조심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척추 옆이 굽었냐, 척추 뒤가 굽었냐, 척추 앞이 굽었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렇게 용어가 달라지는데요. 스콜리오시스 같은 경우는 척추 옆, 그래서 이제 측만증, 그래서 이제 그 척추 옆이 이렇게 굳어 있는, 그러니까 굽어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키포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 뒤쪽으로 굽어 있는, 그래서 뭐 척추 후만증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헌치백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게 척추가 이렇게 뒤로 굽은, 약간 이걸 척추 후만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옛날에 뭐 곱추, 네, 이런 얘기 했는데 주로 이제 그 흉추, 흉부, 가슴 부위에 있는 뼈가 뒤로 굳어 있는 것을 이제 키포시스라고 하고요. 로드시스 같은 경우는요, 예, 뭐 전만 쪽, 그래서 척추 앞쪽으로 굳어 있는 건데, 얘는 이렇게 앞으로 굳은데 이제 그 목이나 가슴보다는 그 허리 부분, 요부 쪽이 이렇게 약간 좀 서 있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할 때 보면은, 우리 좀 젊으신 분들 보시면 이 허리가 이 뒤쪽이 앞으로 조금 뭐 배를 이렇게 좀 내민 것처럼 이렇게 그 요추 부분이, 그러니까 그 배 쪽으로 이렇게 굽어 있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로도시스라고 해가지고 척추 앞쪽이 굽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폰딜로리시시스라고 해가지고, 네, 척추 분리증이라고 해서 척추 앞뒤를 이어주는 곳에 금이 간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척추 분리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우리 스테노시스는 협착됐다라고 하잖아요. 협착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스파이널, 척추 또는 척추관이 협착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척추 협착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몇 개 보시면, 네. 이게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 말레이시아 연화증하고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노말적인 본 매트릭스를 이렇게 치밀하다면, 오스테오포로시스는 이렇게 엉성하게 구멍이 이제 많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노시스, 협착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룸바, 요추 스테노시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좁아져 있는, 협착되어 있는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사진 하면 엑스레이겠죠. 뭐 엑스레이 같은 거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MRI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골다공증 검사한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그 현상된 거를 보면은 이렇게 좀 다른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아, 이게 스테노시스구나, 이게 오스테오포로시스 때문에 뼈가 치밀하지 않구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또 재미있게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갈 거냐? 수술 용어로 들어갈 건데요. 예. 수술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프랙처라든지, 그죠? 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절개하든가 뭐 절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리덕션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뭐 정복했다, 복원했다, 뭐 교정했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리덕션 of fracture라고 하면은 프랙처를 이제 그 정복했다, 교정했다라고 해서 골절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그 골절된 뼈를 정상적인 형태로 복원시켜 주는데요. 얘가 리덕션이요. 얘도 이제 그 클로스드로 리덕션을 하느냐, 오픈 리덕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클로스드 리덕션 같은 경우는 폐쇄골절 교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캐스트라든지 뭐 트랙션 견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오픈 리덕션 같은 경우는 개방 골절 교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부 고정을 하는, 그래서 뭐 핀 박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핀을 박을 때 이제 양쪽으로 금속 판을 대서 고정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 리덕션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단순 고정이라고 해서 뭐 리덕션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뭐 캐스트라든지 뭐 부목을 대 가지고 고정하는 것을 이제 심플 이 모빌라이제이션이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임을 붙여 가지고 임 모빌라이제이션, 이제 단순적으로 고정하는. 그래서 우리 뭐 기브스 했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트랙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픈적으로 무슨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 고정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그라프트, 뭐 우리 스킨 그라프트는 피부 이식이고 본 그라프트는 뼈 이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뼈 결손된 것을 보존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보강 목적으로 뼈 조각을 이식하는 수술을 본 그라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본 그라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뼈를 기증하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클라시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엑소스토시스 등 이제 뼈의 기형 상태를 교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치려면 이제 부러뜨린 상태에서 이제 다시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도적으로 뼈 골절시키는 이런 것들을 오스테오클라시스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액토미 친근하죠? 네, 절제하는 것을 액토미라고 하는데요. 오스텍토미는 뼈 절제술. 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뼈. 그래서 스퀘스트라고 해가지고 스퀘스트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죽은 뼈를 절제하는 부골 적출술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컨드로는 연골이었죠. 그래서 컨드렉토미라고 해가지고 연골을 이제 절제하는, 그러니까 이제 빼내는 이런 것들을 연골 절제술. 자, 액토미는 절제술이고 오토미는 절개술이죠. 예, 그래서 연골을 이렇게 자르는 연골 절개술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니섹토미라고 해가지고 반월판의 연골을 절제하는,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 안에 슬개골 관절 안에 반월판의 연골을 절제하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잘라내는 이런 이제 그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용어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그래프트, 그 다음에 뭐 액토미, 오토미, 스토미, 뭐 이런 이제 전미사를 기본적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근골격계는 다음 주로 이어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